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독입니다. 2시 46분 35초 지금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45분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요일장이고요. 또 한 주를 마감하는 장이다 보니까 많은 종목들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수 있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또 종목 상담도 활짝 열려 있어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께서 해결을 해 주실 겁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종목 상담을 하다가 매수포착 타이밍이 왔다라고 이야기가 오면 저희가 지정으로 바로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는 매수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시황 변동 상황은 어떨까요? 코스피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37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2% 상승이고요. 전 시간대보다 소폭 조금 더 상승한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장 초반에 2380포인트 이후에 2370포인트까지 빠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포인트는 2375포인트, 오늘 위아래 딱 중간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현재 수급 주체 기관만이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653억 원까지 매도 물량을 늘려갔고요. 개인도 83억 원을 팔고 있습니다.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가 집중적으로 오늘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미국장에서 헬스케어 업종만 해도 1%가 상승을 하면서 국내 장에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더 올라갔습니다. 660.30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요. 어느새 670포인트에 가까워지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 장 초반보다 우상향해서 많이 올라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고점입니다. 668.32. 장 마감까지 얼마큼 더 상승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급 주체 확인해 보시면 외국인이 강하게 코스닥 시장에선 매수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관, 개인이 팔고요. 소폭입니다. 기관은 73억 원, 개인은 197억 원 팔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원달러 환율은 1139원 50전입니다. 1원 40전 정도 하락을 하면서 원화 강세가 펼쳐지고 있는 이 시각 원달러 환율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흐르고 있죠. NC소프트, 서울제약, 세종텔레콤, SK케미칼, 화장품주 올라와 있는데요. NC소프트 연일 뜨거운 감자입니다. 1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의 이 시각 10% 가까운 급등이 나오고 있는 NC소프트 주식입니다. 일단은 현재도 10%가 넘어섰네요. 장중 고점에 지금 다가선 모습입니다.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는데요. 리니지 M에 대한 기대감 하루 만에 반등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공매도로 인해서 그동안 주가가 3일 정도 굉장히 눌려 있었는데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양시장 애플스토어, 앱스토어와 그리고 구글 플레이에서 지금 매출 1위를 등극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소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악재로 받아들여졌는데 7월 5일 이전에 어떻게든 해결을 하겠다라는 사측의 얘기가 나왔고요. 금융당국의 조사 부분은 일단은 차치하더라도 매출 부분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NC소프트 오늘 38만 3천 원대까지 현재 상승을 하면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제약입니다. 어제도 나왔던 서울제약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 보입니다. 일단 장중 고가는 19,250원까지 상한가 부근까지 갔던 종목인데 윗꼬리 달고 강하게 지금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1111억 원대의 중국 수출 계약이 있었고요. 발기부전 치료제라고 어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틀째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텔레콤입니다. 어제 상한가 갔었죠. 그리고 오늘은 7%대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등록제로 다시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일단은 재료가 하루 만에 소진이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윗꼬리 달고 강하게 빠져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급등락이 반복되는 세종텔레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SK케미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 전환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장중 신고가 경신한 뒤에 8만 원대 찍은 뒤에 일단 급락을 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또 다시금 4%대, 5%대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SK케미칼입니다. 현재도 4.2%나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SK케미칼 가져가고 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입니다. 화장품주 그동안 많이 눌려있다가 최근 들어서 급등이 좀 나와줬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보복 조치 해제 요청할 것이다 라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화장품 관련주들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빨간불을 화장품주들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6위부터 10위까지 흐르고 있는데요. 통신주, 코스모화학, BGF 리테일, KFES 스펙, 그리고 현대차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통신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웃고 울고를 반복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일단은 오늘 정부 통신비 절감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소비자도 그렇고 통신 관련 회사도 그렇고 일단 양측이 모두 지금 만족을 못하는 분위기다라고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본료 인하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20% 선택 할인이 25%로 올라갈 것이다. 이로 인해서 통신사의 할인율 지금 주가에 악영향이 미쳐질 것이다. 얘기가 나오면서 뭐 소송도 불사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로 인해서 SK텔레콤, KT, LGU 플러스 모두 2%대의 지금 낙폭이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모화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화학 연일 상승입니다. 오늘도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입니다. 전기차 확대 수혜 전망, 특히나 중국 관련해서 전기차 확대한다라는 매년 증가시킨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코스모화학 오늘도 장중에 9,500원대까지 터치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BGF 리테일입니다. BGF 리테일 역시 오늘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현재는 낙폭 많이 줄인 게 5.91%입니다. 장중에 99,400원까지 8, 9% 정도의 급락이 나왔는데요. 홍석현, 홍라영의 블록딜, 대주주가 블록딜을 했고요. 시세보다 지금 5%에서 7% 정도의 할인율을 받고 블록딜을 했습니다. 10만원대 초반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BGF 리테일 오늘 낙폭이 굉장히 큰 모습입니다. 낙폭 좀 회복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오늘 더 이상 반등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FES 스펙 상장 예심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상한가 바로 직행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뭐 좋은 흐름들 전체적으로 가져가는데 급등은 아니고요. 1.2% 정도의 상승입니다. 그동안 좀 눌려있던 주가입니다. 실적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악재가 많았죠. 북미에서도 안 좋고 중국에서도 안 좋고 그런데 호실적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시 53분, 지금 54분 접어들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조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기업 가치 분석으로 합리적인 종목만 선택한다. 가치주의 달인 이재모. 애널리스트보다 뛰어난 종목 분석가 김진석. 오대장 열장 2부고요. 라이브 매매타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번호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원활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함께 해주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 그리고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오늘 좀 많이 지체가 돼서 이재모 팀장의 5종목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 동훈 아나텍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훈 아나텍은 스마트폰 부품으로 들어가는 이제 오토포커스 AF 드라이버 IC 칩을 공급하는 반도체 팬립스 업체라고 말씀드렸고, 최근 이제 어제 그리고 오늘 좀 주가에 상승하는 어떤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에 이쪽 스마트폰 모듈 쪽으로 나오고 있는 이슈들이 몇 가지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나오고 있는 것이 그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는 그 중국으로 매출 비중이 약 한 70% 정도로 대부분의 중국의 스마트폰 세트 업체를 거래처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중국의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하는 업체들이 대규모 증설을 나서겠다, 이런 것이 그 외신 보도를 통해 좀 전해지는 상황이고, 최근에 국내 S사 같은 경우 노트 8 제품이 지금 그 예상보다 조금 더 일찍 출시할 수 있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번에 나오는 제품 같은 경우 삼성이 이제 처음으로 그 플래그십 모델에 그 듀얼 카메라를 채택을 하면서 동훈 아나텍이 영위하고 있는 그 AF 오토포커스 같은 경우 이제 기존에 한 개가 들어가던 시장에서 두 개로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고, 올해 그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약 한 30% 정도의 비중은 이 듀얼 카메라가 채택이 된 그 제품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긍정적 전망,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어제 오늘 주가 흐름이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대원화산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화산 같은 경우도 수요일과 목요일 조금 주가 흐름이 평소보다 거래량도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평소보다 상승이 좀 많아졌고, 이번 주 금주도로 약 한 10% 이상의 지금 좋은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그 주가 상승에 대한 재료적인 부분이 나온 것이 없는데, 지금 시장에서 추측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 있는데, 대략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은 그 주력 공개사인 LG 디스플레이 쪽, 그 LG화학, 이런 밸류 체인에 있어서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그 P10 파주 공장 쪽에 OLED 투자될 것이냐, LCD 투자될 것이냐, 이번 주 나온 기사가 LCD를 먼저 투자한다, 또 이런 보도 기사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 아직 풍문으로 들리는 것은 결정된 부분은 지금 현재 없지만, 아직까지 LG 디스플레이가 고심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LCD를 먼저 투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은 밸류 체인 땅에서 대원화산 같은 경우 LG 화학에 합성 피혁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LG화학 증설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카시트나 도어트림 쪽 매출이 좋지 않았었는데 주력 고객사 K사가 중국 쪽에서 주력 모델이 할 수 있는 스팅어나 뭐 SUV, 스토닉 같은 거 신차를 내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랐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슈프리마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모바일 인증 바이오 인식 솔루션이라고 하는, 보통 일반적으로 바이오 사인이라 부르는 이 모바일 지문 인식 알고리즘이 가장 오래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국내 S사 같은 경우 중저가 모델 J-시리즈 쪽으로 아무래도 이 바이오 사인을 채택을 해서 공급하지 않을까, 이런 이슈가 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슈프리마도 이런 기대감이 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PNT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NT 같은 경우 2차 전지 또는 산업 소재 쪽 제조 설비를 만드는 업체다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전기차와 관련된 그 섹터에 있는 종목들의 상승이 매우 좋은데 불구하고 PNT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이 좀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조금 뒤늦게 상승한 이런 분위기를 나타냈었고, 어제 약간의 좀 조정하는 부분이 나왔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좀 상승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때문에 좀 매물이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PNT 같은 경우 제가 추천가 12,000원이었는데 일단 목표 주가 15,000원까지 보유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에코프로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 전기차 섹터 내에서 가장 상승률이 좋았고, NCA 계열의 양극활 소재 업체,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소재로 들어가는 NCA 양극활 생산 물질을 공급하는 업체다, 이런 말씀드리겠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 제가 올해 추측하는 목표 주가는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당분간 좀 관망하면서 사업에 대한 현황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까지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매수포착 타이밍 왔다고 하는데 매수포착 타이밍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입니다. 전희승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매수포착 타이밍 왔습니까? 네, 오늘 오르비텍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네.
6월 7일에 그 2,755원의 유증을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유증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신주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됩니다. 한 약 220억 규모 정도 되고요. 우리 사주가 한 20% 정도 가져가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점을 이미 시연을 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유증 청약이 이제 뭐 103%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 계속 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좀 분위기가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환경 보건 사업을 하는 부분 때문에 좀 부각을 받았었습니다. 요즘 원전 사고로 인해서 뭐 환경 오염이 진행될 때 복구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도 이제 원전 해체가 진행될 경우엔 원전 부지에 대한 그 토양 제염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정책적인 좀 수혜가 예상된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뭐 국내 첫 원전이죠. 보리 1호가 해체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좀 부각을 받았던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시비 물량이 24억 원 나올 게 7월 10일 날에 있습니다만 뭐 미미하고요. 어쨌든 양적으로 봤을 때 크게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뭐 단기적인 악재가 조금은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하반기에 여러 가지 수주 모멘텀이 있는 좀 상황에서 보잉 쪽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목표가를 조금 상향 조정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오늘 오르비텍 지금 현재가를 좀 보겠습니다. 현재가가 좀 4,425원인데요. 예, 이 정도 그 4,450원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부분에서 매수를 전 하겠고요. 그 손절 라인은 중요한 그 단가인 4,150원에서 4,200원 정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하향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좀 들고 간다고 말씀드리고요. 5,500원 목표가 제시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르비텍 관련해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래시중금융권 강남금융센터 전희승 과장과 함께 했고요. 이제 김진석 소장의 5종목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5종목 들어볼까요? 네, 어저께 연기금이 좀 예상보다 좀 매도가 커졌기 때문에요. 자, 연기금이 어저께 매도한 종목들 잠깐 리뷰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매도했던 종목들 5종목들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 LG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정리하신 거 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자, 최근 들어서 LG그룹을 비롯해서 소위 그룹사의 지배구조 개편주들이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상승했던 시점이 5월 중순 이후죠. 이때는 결국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그 당시 내정자 시절인데 그때 코멘트 가운데서 지배구조 개편 이슈를 얘기하고 나서 LG, SK 소위 지배구조 개편 주식들의 종목들이 많이 상당히 떴는데요. 자, LG그룹들의 등의 주가도 최근 들어 상당히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뭐 5월 초 이후에는 예상보다 급등을 많이 해서 지난 6월 9일 같은 경우에는 어느덧 8만 원대까지 가고 나서 주가가 밀렸습니다만 결국 지배구조 개편 관련돼서 기대감 속에도 주가가 좀 상승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것도 연기금 패턴입니다. 어제 모처럼 연기금이 매도를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매도가 나온 적이 지난 2016년 같은 경우에는 10월달, 11월달 뭐 이때쯤에 좀 매도가 나왔다 생각을 들고 있지만 이렇게 주가가 50일 신고가 가운데서 외국인들 매수 그리고 연기금은 매도 가운데서 예상보다 주가가 많이 밀렸다는 것은 그만큼 연기금이 매도에 시장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전일의 연기금의 LG의 매도는 결국 차익 매물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의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 증권사에서 많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목표가가 110만 원 갑니다. 120만 원 갑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네이버의 주가가 100만 원대까지 갔을 때 네이버에 대한 벤치마킹을 국내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바이두 그리고 미국에 있는 페이스북을 보면서 이런 종목의 주가가 가기 때문에 네이버의 주가도 상승합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북 그리고 바이두의 어떤 패턴들이 어떤지 해외 차트를 통해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신 표가 페이스북이죠. 통상 우리가 통상 미국 기술주 가운데서 FANG, 빵의 F가 이 페이스북인데요. 자, 페이스북의 주가가 연일 급등의 모습 보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이게 주당 114달러에서 최근 들어서 155달러 이후에 소폭이나마 이때 아마 하락의 밴드는 지난주에 기술주가 급락할 때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한 급락의 모습 보이기 있었는데요.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나고 보니 지난주에 급락을 어느 정도 회복됐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바라본다면 네이버의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또 한 종목 가운데도 바이두입니다. 자, 바이두 실은 중국에 있는 종목이죠. 텐센트는 홍콩에, 그리고 바이두는 미국에
일단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자, 바이두의 가격 패턴들이 예상보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의 주가가 100만 원대는 110만 원 간다면 이것은 바이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의 주가의 어떤 방향성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종목 현황 통해서 네이버 유진투자증 유진증권은 118만 원까지 목표가 올려놨고요. 그리고 미래셋도 116만 원대. 기본적으로 지금의 주가는 88만 원대이지만 증권사에서는 앞서 보여드린 차트를 통해서 페이스북의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네이버의 주가가 지금보다 급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지주사 개편에 대해서 어떤 상당히 의미가 부각되는데요. 제가 볼 때 지주사 개편의 이슈는 이제는 시장에 많이 좀 반영되지 않나 이런 어떤 부정적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현대차에 대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자, 현대차에 대한 방향성은 두 가지입니다. 지배구조 개편 이슈도 있었고, 최근 들어서는 소위 중국 사드 배치 관련돼서 중국의 상하이 이런 쪽에 있는 한국에 있는 현대차가 유리창 깨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 중국이 개인들이 현대차를 좀 선호하지 않는다. 그런 판단들이 시장을 좀 많이 좀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 SUV 코나가 출시 효과가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 가운데서 자동차 업종 예상도 부진하기 때문에 현대차의 밴드는 결국 외국계 그리고 연기금의 어떤 패턴을 보시면서 해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어제 가운데서 연기금이 매도를 했습니다만 매도의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5월달, 6월달 들어서는 연기금이 매도보다 일일 매수가 많이 있었고요. 지난 시기를 보면 2016년 통상 10월달, 11월달 이때는 기계적으로 매도만 있었는데 이때는 연기금이 매도했지만 최근 들어서 보면은 매수보다 매도 관점을 접근하고 있다는 것은 연기금이 지금의 주가는 어떻게든 고점이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차트 흐름 가운데서 이게 빨간 점선이 있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매도세를 가고 있지만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연일 기본적인 박스권 내에서 순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현대차 관련돼서 연기금은 매도 그리고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도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긍정적 패턴이 차트의 모습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네 번째 종목으로 삼성증권입니다. 자, 삼성증권 올 한 해 들어서 상승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상승했던 이유가 그만큼 유가전국 시장의 코스피가 2,300, 2,400, 2,500 갈 것입니다. 기대하고 오른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는 겪어보지 못한 신고가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감이 좀 좋았는지 몰라도 지난 6월 9일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는 좀 소폭이나 약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판단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증권사의 실적이 좋으려고 그러면 소위 매매거리가 많이 좋아진다는데 최근 거래대금이 늘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중형주, 소형주로 인해서 거래대금이 인해서 는 것이 아니라 삼성증권, 삼성전자 등 이렇게 200만 원대 종목들이 툭툭 늘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늘었다 하더라도 수수료는 과거보다 많지 않다 그런 판단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삼성증권의 주가가 4월달에 급등했지만 이것이 결국 그만큼 매매거래 수수료의 어떤 이익보다도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학습액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면 증권사가 상승한다 그런 관점으로 삼성증권이 상승했다고 좀 말씀드리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저께 연기금이 매도했는데요. 제가 가끔 강조드리지만 연기금의 매도의 폭이 2016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2016년 8월부터 최근의 모습인데 자, 연기금을 매도했다. 이 부분들은 이쯤에서는 파는 것이 맞다. 그런 관점으로 일단 연기금 매도했다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가운데서 이것이 방산주라고 우리가 말씀드려야 되겠죠. 항공우주입니다. 항공우주가 우리가 한국의 모처럼 헬기를 만들었다, 수리온, 이런 이슈가 있어서, 그 이슈가 있을 때만 주가 상승했습니다만, 작년 10월달, 정확하게는 작년 8월달 이후에 주가가 11월달까지 급락했습니다. 자, 이때 방산주 관련된 어떤 일이 있었죠? 최순실 게이트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항공우주만 올 한 해 들어서 이렇게 연일 약세의 모습 비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종목 가운데도 같은 관점 보시면요. 무엇보다도 몇몇 종목 가운데서 하나테크인도 10월달 이후에 11월달 이후에 상당히 급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방산주 관련돼서 최순실 게이트는 관련이 없더라도 예상보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항공우주를 비롯해서 하나테크인 등 전체적으로 방산주가 이 시각 현재 약세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연기금 매도 종목들 5종목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또 뇌스포츠 타이밍 왔다고 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 지점입니다. 박남일 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남일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늘 추세 매수 포착 종목 중으로 이렌트를 좀 소개시켜드리는데요. 증강 현실이 가능한 인공지능 빅3가 갤럭시 노트 8에 탑재된다는 얘기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D 센싱 기술이 탑재될 가능성도 크고요. 인공지능 빅3가
구글의 어시스턴트와 연동해서 지속적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어서 동사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있고요. 구글의 그 증강현실 관련해서 개발 납품사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그 갤럭시 노트 8에 무선 충전과 배터리 납품이 지금 배터리 납품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월 100만 개의 배터리 공급이 이미 갤럭시 S8에 공급이 진행되고 있었고 9월달에 출시될 갤럭시 노트 8에도 배터리 공급이 진행되고 있어서 확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공급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 지금 나오고 있고요. 베트남 법인을 통해서 메탈 케이스를 납품하고 있고 중국의 해주 법인을 통해서 배터리 납품이 확정이 됐다는 부분 체크를 부리고 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인공지능 관련해서 또 관련사 원더풀 플랫폼에 지분을 보유했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4차 산업혁명에서 준비한 기업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올라가지 않은 기업들을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립니다. 자, 일봉 차트 한번 올려보실래요? 한 달 보름 동안 가격 조정을 받아서 가격 메리트가 발생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가격 메리트 발생된 시점에서 이제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늘 거래가 제법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 14만 주 거래 나오기 때문에 6,050원, 다음 주 수요일까지 6,050원 돌파를 하게 되면 상승 시그널 발생됩니다. 따라서 6,050원까지 모양 좀 모아가셨다가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종가 공략주로 소개시켜드리고요. 목표가 1만 원은 3분기까지 한번 계산한 가격대로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5,3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이렌텍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 지점의 박남열 부장이었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들 많이 와 있습니다. 일단 5620번님의 문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한라홀딩스 종목이고요. 66,700원에 비중 20%, 향후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재모 팀장님, 전망 어떨까요? 네, 일단 한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 만도에서 인적 분할해서 세워진 지주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아무래도 지주회사다 보니까 자회사단에 있는 만도나 한라 이런 계열사들을 통해 가지고 배당 수익 또는 이제 상표권을 통해서 사용 수익에 대한 이익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한라홀딩스 자체가 그 자회사단에서 주가와 함께 연동해서 지금 같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66,700원 정도는 올해 2017년 들어 박스권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는 상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단을 돌파하면서 매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으신데, 아직까지는 지금 박스권을 뚫지 못하고 다시 그 박스권 범죄에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의 향방이 좀 어떻게 갈 것이냐 이렇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차트 보면서 한 가지 조금 최근에 들어 흐름을 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6만원을 이제 저점으로 해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저점을 정확하게 조금씩 높이고 있는 소위 이른바 상승 추세의 지금 흐름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고, 2017년 들어 지금 67,000원 정도대가 고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뚫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저항으로 잡고 있는데, 향후 주가 방향 자체가 이 박스권을 아마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면서, 오히려 매수하신 가격대가 온다라고 했을 때는 본전 부분에서 매도해서 현금화 하시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유를 좀 하신다라고 하면은 올해 아마 이익도 좀 괜찮고 펀더멘털이 괜찮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중장기적으로 홀딩하실 의견을 홀딩하시는 것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약간 손실이 있는 구간인데 중장기적으로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고요. 3455번님의 문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이고요. 26만 2,500원에 비중 10%, 투자 전략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통신주 관련해서 오늘 또 대책이 나오면서 좀 주춤하기 때문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김진석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통신업종이 어떻게 보면 올 한해 좀 화두가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어저께 입장 정리가 됐죠.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기본요금 인하하겠다. 이 또한 통일 3사에서는 기본요금을 인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서로 보존하겠다, 그런 갈등이 있는데요. 따라서 어저께 통일 3사의 주가 상승했을 때 과연 결국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 공약 가운데 하나가 통일 3사에 의해서 밀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좀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고객께서 투자자께서 사셨던 금액이 25만 원대 밴드이기 때문에요. 이 시각 현재를 보면 약간은 좀 손실의 구간에 들어섰다고 좀 말씀드려봐야 될 텐데, 제가 볼 때 기본 생각 그렇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통일 3사가 기본요금을 인하를 못하게 된 계기가, 그렇다면 우리가 실적이 부진합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자, 미래부를 비롯해서 정부 입장 등은 공약이 하나씩 어떻게 보면 통일 3사에 의해서 공약이 밀린다, 좀 그런 관점을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결국 정부가 좀 언짢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 3사를 넘어서 또 다른 제4 이동통신을 시장에 좀 진입하게 된다는 것은 통신 3사의 실적 그리고 방향을 지금보다 부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통신업종 기본적인 팩트가 그 정부의 어떤 입김에 예상보다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통일 3사가 이렇게 정부를 상대로 소위 각을 세운다면 긴 틀로 봐서는 결국 통일 3사의 주가가 지금보다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규제를 지금보다 강화한다고 말씀 보겠고요.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께 사신 가격보다 좀 손실이 들었었지만 제가 볼 때 어제 주가 상승 상당히 의외였습니다만 오늘 주가 하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에 대응은 안 된다 그런 반응들이 시장에 좀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 정리하면 통신주의 주가가 아무리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어저께 정부와 그리고 미래부와 마지막으로 통일 3사의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주가에 대한 방향성 지금보다 일시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부정적일 수 있다 하셨고요. 바로 이제 종목 상담 잠시 뒤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재모 팀장의 5종목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은 OLED 디스플레이 쪽 섹터 쪽 장비 업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시황에 대한 몇 가지 산업 쪽 시황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는데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 나온 내용을 좀 보면 중국의 차이나스타가 6세대 플렉서블 OLED 착공식을 가졌다. 그 중국의 우한 T4 라인에 지금 착공실을 가지면서 약 35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조 7,900억 정도를 이제 투자하기 위해서 착공식을 좀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돼서 국내에 있는 OLED 장비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첫 번째 비아트론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OLED 디스플레이 쪽 제조장비 업체로서 그 중국의 한 11개 업체를 지금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OLED 투자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그 수혜를 좀 볼 기업으로 보이고 비아트론의 그 주요 장비가 열 처리 장비 그리고 PI 컬링 장비라 가지고 플렉서블의 어떤 패널을 좀 굳히는 이런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아트론이 좀 큰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보고 올해 그 실제 가이던스는 약 매출액 1,000억 개, 영업이 한 200억 수준에 제가 목표 주가를 현재 28,000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렸는데 차트 보면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25,000원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다. 주가의 변곡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최근에 한 2, 3주 전 25,000원을 강하게 뚫고 나서 조정 나오는 차익 실현 때문에 조정이 나왔지만 이 25,000원짜리는 좀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인데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향후 이 25,000원 자리를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주가가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제시드린 목표가 28,000원까지 무난하게 그 2분기 실적 발표 시즌 정도에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보고 향후 28,000원 목표 달성을 하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목표 주가를 상향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동아일텍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텍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이제 모회사에서 검사 장비를 진행하고 자회사 선익시스템에서는 OLED 유기물 증착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이다 말씀을 드렸고 본업인 동아일텍의 비슷한 검사기 같은 경우는 북미 세트 업체로 거래를 트고 있으면서 최근 3년 동안 꾸준하게 실적을 좀 내주고 있고 올해 가장 실적의 퍼포먼스를 크게 낼 수 있는 부분이 역시 자회사 선익시스템의 유기물 증착 장비가 언제 공급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역시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주요 고객사인 LG 디스플레이 쪽 이 파주 P10 라인 쪽에 LCD냐 OLED냐 이 부분에 따라서 결국에는 동아일텍의 자회사 선익시스템이 아무래도 그런 기대를 좀 어떤 기대감에 대한 주가 반영이 크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약간 시장에서 우려되고 있는 부분 역시 한 가지가 있는데 경쟁사 이제 캐논 도키 그 다음에 그 2위 여권 업체가 동아일텍의 선익시스템이고 3위권 업체 SFA나 SNU 결국 이제 경쟁 구도에 있어가지고 캐논 도키사의 제품이 아무래도 가장 사실은 그 패널 업체들한테 인기가 있긴 한데 이 동아일텍의 자회사 선익시스템도 이제 LED 디스플레이 E5 라인에서 실질적으로 공급된 장비가 양산되기 시작하는데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기대감이기 때문에 양산 수율이 잘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동아일텍에 대한 그 장비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만약에 양산 수율이 생각처럼 나오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예상보다는 주가가 조금 더 밀리고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빠질 수 있다. 이런 어떤 노이즈도 조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인베니아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베니아 같은 경우 역시 디스플레이 쪽 장비를 전문하는 업체이고 주력 장비는 드라이 에칭 장비와 물리 시스템 장비 이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쪽에서 OLED 장비보다는 LCD에 대한 장비 매출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평가받고
하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 올해 실적은 매출이 2,300억 정도, 영업이 220억, 당기순이익은 약 180억 예상되고 있는데 PER 밸류에이션으로 해보면 한 6배에서 한 7배 수준입니다. 지금 같은 섹터내 OLED 장비를 많이 매출 일으키는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14배, 15배를 좀 받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인비디아 같은 경우는 LCD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약 8 정도로 OLED 장비 매출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저평가되고 있는데 현재 인비디아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LCD의 어떤 장비 공급 라인업에서 OLED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제2의 제3의 주성 엔지니어링 또는 뭐 비아트론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인비디아가 좀 적격인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일단 어제 나온 기사가 좀 있는데 코스닥 대상으로 선정이 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고, 지난 한 2월 정도에는 코스닥 한국거래소에 선정하는 2016년 코스닥 공시 우수법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기업을 찾을 때 내가 좋은 종목을 발견해냈나, 이런 관점이 약간 의심스러울 때는 과연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기관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보았을 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일단 한국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서 인정한 기업이다. 공시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업 사업이 지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 주력 매출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찾는다 했을 땐 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좋은 기업이었고, 최근에 주가 자체도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역시 주력 고객사 LG 쪽과 그 다음에 작년 말에 중국 쪽으로 첫 수주를 했기 때문에 중국의 투자가 확대, 중국의 패널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디스플레이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수의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어가지고 아마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 주가 15,000원 정도는 빠르면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즌쯤에 아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릴 종목은 로치 시스템즈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치 시스템즈 같은 경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용 제조 장비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이고, 주력 제품은 LCD와 OLED용 생산용 유리기판 이송 장비와 유리기판을 절단하는 레이저 글래스 커팅 장비가 주요 장비다 말씀드리겠고, 그 로치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2016년까지는 LCD 제품이 가장 많았는데 올해부터 OLED의 수주가 많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이와 관련된 매출이 많아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로치 시스템즈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김진석 소장의 5종목 가볼 텐데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빠르게 진행을 해봐도 될까요? 네,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연기금이 순매수했던 종목 가운데 SK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SK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이틀 전에는 SK하이닉스,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도시바의 메모리 부분을 인수 가능성이 있다. 즉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결정됐기 때문에 어저께 주가는 상승했고요. 다만 오늘 주가는 밀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 관련돼서 최태원 회장이 일단 증인을 출석했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과거 미르 그리고 K스포츠 재단 관련돼가지고 악몽이 좀 다시 한번 생겨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그 긍정적인 그리고 악재 속에서 오늘의 주가는 좀 하락했다 보겠고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외국인은 연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순매수하고 있는 가운데서 최근에 주가가 51 10분고가 밴드 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밀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리뷰 들어보겠고요. 네. 자, 두 번째 종목 네모블 게임즈입니다. 자, 네모블 게임즈가 실은 어제 가운데서는 어떻게 보면 N소프트에 상당히 반대급부가 있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시장에 들어온 지 5월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차트의 모습도 예상보다 짧지만 전체로 방향성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N소프트가 대형주였는데 이제는 네모블 게임즈가 대형주라는 것, 그리고 어제 그제 N소프트 관련돼서 상당히 게임주 관련돼서 부정적 코멘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게임주의 어떤 방향성은 아직까지 좀 퀘션마크 있다, 이런 관점에서 연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삼성전기입니다. 자, 삼성전기 우리가 50주 신고가 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수많이 드렸는데요. 자, 어제도 이 시각 현재도 102,500원대, 장중에 50일 신고가까지 갔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연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이면에는 결국 삼성전자, 핸드폰 관련된 기대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50일 신고가까지 갔기 때문에 매도 관점을 접근하고 있지만 역시 외국인과 기관들은 많은 자금 속에서 순매수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롯데쇼핑입니다. 자, 롯데쇼핑 관련돼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충분히 아실 내용이겠죠.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상당히 변동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롯데쇼핑 기본적으로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여전히 많이 있고요. 주가가 지난 시기에 상당히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최근 들어서 페이퍼를 보면 아직까지도 지배구조 개편 어떻게 보면 접효가 됐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이벤트가 있다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자, 한국가스공사는 판단을 어떻게 할까요? 실은 이것이 공기업입니다. 따라서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이제 화력 이런 부분도 안 하겠습니다. 그런 반대급부로 한국가스공사가 상승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한국가스공사는 그동안에 가격 밴드 그리고 변동성이 적었기 때문에 이 시각 이후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트렌드는 한국가스공사가 LNG 이런 쪽에 상당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큰 틀에서 보면 기본적인 수혜주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3시 26분 지금 5초 지나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4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 시각 예상 체결지수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합니다. 2477포인트 수준에서 마무리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이고요. 지금 조금씩 그래도 올라가는 모습들은 보입니다. 제약주, 오늘 화장품주 전체적으로 강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면 장 초반에 2380, 장 중반에 그리고 이제 2370포인트 저점 찍고 올라가고 있긴 한데 아직 고점으로 올라가지 못했고요. 상승폭을 더 이상 키우진 못하고 있는 상황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만이 여전히 사는데요. 206억 원 삽니다. 기관 가운데서는 금융투자가 754억 원이나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555억 원 팝니다. 개인도 154억 원 순매도하면서 기관만이 오늘 거래소를 이끌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합권, 약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입니다. 삼성전자 17,000원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에서 지금 보합권까지는 올라왔습니다. 65,000원대 지금 터치를 했고요. 현대차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오늘 하루 종일 빨간불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도 소폭 상승하면서 88만 7천원대 마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전력, 삼성물산 상승합니다. 삼성물산 어제 큰 폭의 상승 이후에 오늘도 상승하면서 14만원대 바짝 근접한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 소폭 하락합니다. 포스코 1,500원 상승하고요. 신한지주 마이너스에서 다시 플러스로 올라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68.95, 669포인트 부근에서 지금 마감이 예상이 되고요. 이제 670포인트 무너진 지 며칠 안 됐는데 다시금 회복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다라고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일중 흐름 그래프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들, 코스닥이 오늘 또 부각을 받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외국인만이 삽니다. 393억 원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은 264억 원 팝니다. 기관도 59억 원 소폭 파는데 기관 가운데서는 금융투자와 투시는 각각 25억 원, 18억 원 파는데 연기금은 73억 원 순매수하고 있다라고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 잘 달리고 있는 모습들 체크가 되는데요. 셀트리온 오늘도 상승합니다. 소폭이지만 0.27% 상승하고요. 카카오가 그동안에 좀 9만원대 후반으로 밀렸었는데 다시 10만원 회복하면서 3%대 상승 가져갑니다. 메디톡스가 상승해서 하락 전환했고요. 지금 1% 정도의 소폭 하락되고 있습니다. CJENM 2%대 상승, 로엔이 0.12% 소폭 상승하면서 강보합권 유지합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는 20만원 지금 회복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 보실 수가 있고요. 코미팜, 휴젤 오르는데요. 휴젤의 상승폭이 3%대로 꽤 큽니다. 바이로메드는 1.6% 정도의 낙폭이 보이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보합권, 보합권을 머무르다가 현재는 강보합권으로 소폭이지만 100원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집계가 됩니다. 자, 오늘이 6월 23일이고요. 금요일입니다. 일주일장이 마감되는 날이었는데 장이 조금 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감 시황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진석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네, 무엇보다 지난주는 기술주가 상당히 충격을 줬는데요. 네. 자, 이번 주는 기술주를 넘어서 유가가 이번 한 주 상당히 흔들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느덧 유가가 배럴당 45달러, 44달러, 43달러 그리고 여전히 42달러 밴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유가가 이번 주에도 결국 그렇지만 다음 주에도 시장에 대한 기본적 흔들릴 수 있는 팩트는 유가에 대한 방향성이 그동안 상당히 고민이 클 수 있다 말씀드려보겠고요. 또 하나 팩트 가운데서 중국 A지수의 FTSE 그 이머징 마켓이죠. EM 시장 편입. 이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얘기했는데요. 지난 3개월 전 같은 경우에는 중국 A지수가 편입됐을 때 0.4% 하락 그리고 전일에는 0.5% 상승을 좀 보이고 있어서 주가적인 의미로 보면 중국 A지수의 어떤 FTSE 편입 관련돼서는 이건 해프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상보다 이번 주 시장은 FTSE 이런 이벤트보다도 유가에 대한 이벤트 한국 시장을 더 힘들게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시장은 큰 이벤트 속에서 상당히 좀 선방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SK하이닉스 부분입니다. 자, 그동안 그 도시바 그 반도체 메모리 부분 관련 그 낸드 플래시죠. 낸드 메모리 관련돼 가지고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도시바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과 이제 우선 협상 대상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이 정리되는데요. 자, 이것도 뭐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그 WT라고 그러죠. 웨스턴 디지털이 그동안 도시바에서 소위 협업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바의 매도 이런 부분들은 적절치 않다. 그런 관점으로 현재 소송 중이라 그것들이 7월달 정도에 일단 1차 심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SK하이닉스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인수했다. 이런 여부를 정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SK하이닉스가 오늘의 주가가 현재 보합으로 마감했다는 것은 결국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반영됐다고 보겠습니다. 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삼성전자의 방향성인데요. 자, 최근 들어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빨간불보다도 파란불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이 시작 현재도 0.7% 하락한 238만 천원대입니다. 여전히 238만 원대이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주가가 상승 하락은 가장 삼성전자의 방향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어쩌면 주가가 상승 하락 그런 것을 보기보다는 삼성전자가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그런 관점을 보시는 것이 가장 적정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오늘 특징 업종 가운데서 의료, 정밀 그리고 증권 그리고 의약품, 건설업종이 상승했고요. 또한 통신업종 등이 하락했습니다만 이제 뭐 통일 3자 관련돼 가지고 수많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연이어질 리스크 가운데서 유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통신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주에도 똑같은 리스크로 이어라는 가운데서 이번 주 시장 나름대로 선방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나름대로 선방한 이번 주 시장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은 주 마지막 거래일을 잘 넘긴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2378포인트 0.35% 상승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역시 상승을 했는데 상승폭이 좀 큽니다. 668.92포인트 0.85%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1원 40전 내린 1139원 50전의 거래가 마감이 됐다고 집계가 됩니다. 자, 오늘 장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함께 하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의 삼성 SDS 3월 27일 월요일에 매수했는데요. 편입가 지금 30% 편입가 대비해서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권홍섭 연구원 어제 NC소프트 출연해서 7.2% 하루 만에 추천한 종목 상승을 했습니다. 34만 7,500원에 지금 편입을 해놓은 상태고요. 오늘 함께하고 계신 주식 탐탐의 이재모 팀장의 종목도 올라와 있네요. 동훈 아나텍 1,400원에 편입했는데 6.3%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익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로 갑니다. 장기환 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부장님. 삼성 SDS 지금 잘 가고 있는데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탈피를 하기 위한 그런 종목으로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은 시세를 쫓아다니면은 아무리 잘 가도 수익을 내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데, 어떤 흐름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삼성 SDS를 앞으로 일단은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게 한 번 시작하면 3개월, 6개월, 1년, 3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17만 4천 원이기 때문에 17만 원대에서 18만 원대 일정 정도 물량이 소화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한 22만 원대까지도 가는데 별 무리가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큰 흐름 갖고
이 시장에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뭐 3, 4위 급등한다 그러면 또 눌림목 때문에 뭐 조정을 받고 이런 것이 연속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큰 흐름 갖고 그 속에서 매매를 취하는 게 좋다. 우리가 이제 뭐 삼성 SDS 같은 경우 지금 장에서 가장 그 어울리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매매를 하시면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S에 대한 대응 방향성까지 짚어봤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메리시증권증권의 장기환 부장과 함께했고요. 이제 다음 주 일정들 그리고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립니다.
자, 다음 주 일정들 투자 정보까지 상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가 6월의 마지막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전략들 또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성을 가져볼까요, 소장님? 네, 오늘 뭐 이번 주에 시장에 대한 의미를 잠깐 좀 보면 좋겠는데요. 자, 이번 주 월요일 유가증권 시장이 2370선에서 마감했고요. 오늘은 2378선이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이번 일주일도 약 8포인트 전에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이번 시장이 작은 박스권에 움직였다고 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팩트 가운데서 유가가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 마감했다는데요. 얼마나 상승 마감했냐면 그 21세트, 즉 1달러도 아닌 21세트 상승을 통해서 이제 배럴당 똑같은 42달러지만 유가의 하락이 멈췄다. 이런 코멘트가 있습니다. 결국 0.5% 이 정도 이렇게 미미하게 유가는 상승했는데요. 시작해 이제 GS, SOL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기본적으로 0.3%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약 2,000원 정도 상승했다는 것은 시장의 참여자 가운데서 유가 과연 지금에서 멈출 것인지 아니면 다음 주에 하락할 것인지 아니면 상승할 것인지 그와 관련돼서 아직까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펙에 대해서 결국 감산 합의가 끝난 것은 아닌가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오펙이 유가 감산 이런 부분들에 노이즈가 있다면 유가가 지금보다 하락할 수 있는 충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사드 배치 관련돼서 이슈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뭐 다음 주만 지나면 이제 한미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이 좀 만남이기 때문에 자,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팩트가 한미 FTA 재협상 이런 논란이 또 있다면 그만큼 한국은 좀 리스크가 지금보다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팩트 가운데서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자, 내달에 그 다음 달에 G20 정상회담이 되면 그때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사드 보복 중단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했는데요. 자, 이어 맞물려가지고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락앤락 등 사드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이 G20 정상회담은 가봐야 될 것이고요. 그때 과연 시진핑 주석과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 관련돼서 부정적 코멘트가 있다면 과연 중국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나 그런 부분도 퀘스천 마크가 있어서요. 문재인 대통령 사드 보복 관련돼서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이것이 주가로 상승으로 반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고민은 이번 주에 끝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변수는 다음 주 5일날부터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주말 그냥 편하게 보내시면서 다음 주 팩트는 다음 주 5일날 고민해도 충분할 정도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내일 걱정은 내일 모레 이런 말이 떠오를 정도로 주말은 잘 쉬시라라는 얘기를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 팀장님, 그러면 다음 주에 볼만한 종목이 있으면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주 말씀드릴 종목 로치시스템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LED 쪽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지금 시장에서 그 LG 디스플레이가 그 파주심 라인 이쪽에 이제 장비 발주를 6월 말 늦어도 7월까지는 이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와 관련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로치시스템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로치시스템즈가 뭐 신규 수주뿐만 아니고 작년 하반기 공시한 수주 금액이 약 2,713억이고 그 납기 일자가 대부분 17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와 연동돼가지고 올해 진행률로 매출을 인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출에 한 3,060억에 영업이 220억, 단기 순이가 한 200억 정도 기록을 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PER 한 7배 수준이기 때문에 PER 10배 수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어서 목표 주가 12,500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그 튼튼한 실적과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라서 다음 주 한번 기대가 해볼 종목이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한 종목만 더 짧게 가볼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두 번째 동은아텍 말씀을 드릴 건데 동은아텍은 말씀드리고 싶은 투자 포인트는 바로 이제 노트 AC 듀얼 카메라를 채택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플래그십 모델들 그리고 하반기에 아이폰 8 같은 경우도 이제 듀얼 카메라 채택을 하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플래그십 모델에서 듀얼 카메라의 어떤 경쟁이 되면은 그 밑에 부품단에 있는 업체들에게는 사실은 호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은아텍이 어제 오늘 조금 많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전체적인 시장에 굉장히 좋은 분위기, 우호적인 분위기 형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동은아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장기간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올라갈 때가 좀 됐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좀 오랜 동안 사실 예, 공모가 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을 좀 탈피할 시점도 사실은 왔다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은아텍 로치 시스템즈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주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주식탐탐 이재모 팀장,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주말에 또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일기예보 체크 잘 해보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